네, 2부의 시간이고요. 오늘장 랭킹5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만 깊어지는 금요일 오후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가면서 그래도 힌트들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보면 한숨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키워드들에 대한 분석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리스트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는 배당주입니다. 시장 힘들다 보니까 여길 바라보게 되는데 지금 득템 찬스가 될 수 있을까요? 배당주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급락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슬라발 악재, 테슬라 리스크 부각되는 구간에서 2차 전지주 흔들립니다. 오늘장 4위로 올라와 있는 키워드네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양도세 회핑 물량의 직격탄은 불비카피한 상황인 걸까? 수급 측면에서 더 우려할 만한지 지금 시장 여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요. 3위 중소형주입니다. 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리오프닝주에 대한 반응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뉴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리오프닝주 2위 체크되고 있습니다. 1위 보실까요? 마이크론발 악재일까요? 또다시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 역시 피해가지 못합니다. 1위 반도체주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님, 시장이 사실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깨면서 우려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될까 가장 먼저 뭐가 궁금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중소형주 금투세 관련해서 이야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심리에 취약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양도세 회피 물량,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 유예는 플러스지만 이 요건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시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어두운 분위기만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뉴스 그리고 지금 시장 심리 봐야 될까요? 특히 중소형주 직격탄 불가피할까요? 크리스마스 2부입니다. 이 2부인데 네. 산타가 안 오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사탄이 온 느낌이 지금 막 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춥기만 가고 하고요.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결정된 예산안 타결과 함께 나왔던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이게 지금 나오는 동향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 나오는 수급을 보게 되면 그러면 논리라고 하게 되면 네.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 해당되는 분들의 혹시나 물량이 나온다. 코스닥이 좀 매도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릴 그 매도 규모인가? 양시장 모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감적으로는 뭐 2, 3천억 파는 듯한 느낌인데 많이 안 파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더 외국인 쪽에 수급에 흔들리는 이유도 또 따로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네. 아유, 이것도 저희가 당하게 생겼구나라는 부분과 함께 핵심적인 건 어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 분위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나오는 여파가 그대로 시장에 밀리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제 2년 유예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대주주 3대 가족 합산 종목당 10억. 네. 그러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서 뭐 용인하지 않겠다, 다 세금으로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뉘앙스로만 들려서 투자하라는 건가라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정말 이만큼이나 높아진 것 같아요. 주식 투자가 죄악입니다. 이렇게 돈 벌면 이제 다 빼서 다 세금 참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국 시장을 보면서 보통 이제 주식 투자는 미래 성장 가치와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이나 뭐 하워드 막스의 어떤 놀라운 투자의 성향을 봤었을 때는 이게 한국 시장에 먹히다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가치 투자, 국가와 약간 가치 투자의 느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한국 시장은 장기 투자가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 보통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추석 끝나고 나게 되면 10월, 11월 이때 되면은 아유 나 올해 좀 돈 좀 벌었는데 이거 근데 와이프가 계좌를 얼마에 뭘 운영하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와이프가 주식을 잘해요. 네. 근데
앵커님처럼 주식 잘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근데 뭐 노계자고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아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희망사항인 거죠. 가만히 계셔보세요. 예. 네네, 가만히 이 상황에서 있어볼게요. 네. 예, 내가 돈 벌었는데 그게 합산돼서 나오게 되면 이거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우리 아버지까지도 같이 연결되면 이거 안 되겠는데 물량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강한 종목들은 하반기에 이렇게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2차 전지. 네, 2차 전지에다가 오늘 에너지 섹터. 이거 왜 밀립니까?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유 오늘 올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이렇게 제공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성장이나 아니면 내년에까지 에너지의 흐름이나 아니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테슬라 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나오는 구조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연결된다. 그냥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상반기에 벌어서 하반기에는 좀 약간 이상한 걸 대비해서 챙겨놓을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그러면 길게 뭐 반기를 넘어서면은 힘들다는 말이 되어버리네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법안들이죠.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대표님 없나요? 할 수 있는 게 뭐 선거를 잘한다 뭐 이것도 떠나서 중요한 거는 선거도 선거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흐름들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취약한 자본주의 구조로 만들어가는 상황들을 계속 뭔가 이제 변화가 계속 나와야 될 텐데 아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의 현실들 알고 중소형주가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단계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뛰어넘는 어떤 변화가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억울한 심정들 이게 억울하긴 합니다만 네. 순응해야 되니까 굳이 찾아본다면 그럼 던져지면서 가격적으로 기회가 있는 것은 그래도 노려볼 만하다. 이용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마 배당 기준일 전까지가 이제 확정되는 구조다 보니까 네. 그때쯤 돼서 한 27일 배당락 정도쯤 됐었을 때를 봐서 내년에도 성장 뚜렷할 텐데 그 사이에 좀 주가가 밀렸다라는 부분들은 대응해봐도 되겠죠. 그중에 전력기기 쪽에서 하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 또 눌림목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또 하나 전선 쪽 전력기기 LS 일렉트릭과 같이 또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 LS 이런 정도는 이번 하락 때는 잘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함이 해소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확장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고 감심주까지 뽑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래도 선전, 그래도 기대를 해볼까? 요 물음표 달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 봐요. 오늘 오전에 23일 날 실내 마스크 관련된 이야기 나온다 해서 여러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사실 4개의 기준을 제시했고 2개가 충족되면은 이제 단계적. 그런데 지금은 1.5개 정도? 그러면 이 뉴스는 어떻게 저희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파격적이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일단은 봐야 될까요? 일단 가야 될 상황이고 네. 이제 마스크 해제 거의 이제 뭐 북미나 유럽 쪽의 변화를 봤을 때는 이제 가는 기조죠.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종목과 주식과 관련돼서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약간 오늘도 리오프닝 쪽은 강합니다. 그래도 지수 대비 버텨주고 있죠. 네, 이게 중국 증시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증시가 오늘도 보니까 0.5%대 하락했다가 빨리 그래도 돌아오더라고요. 중국의 최근에 나오는 얘기 보게 되면 강력한 네. 리오프닝, 경기 부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쪽의 기대감들이 같이 맞아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이 겪어내는 과정들, 확진자 폭증에 대한 변화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거 하나는 많이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할 때 중국같이 아직 mRNA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백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들 쪽에서 네. 혹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의 그 하위가 아니라 또 다른 변이가 그렇죠. 다른 쪽에서 나올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미크론이 아니고 뭐 감마 뭐 네, 이런 다른 식으로 쪽으로? 동종 다른 쪽의 바이러스가 창궐되면 네. 이거는 또 악재입니다. 그러면 또 국내도 상당히 긴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긴장하겠죠. 네. 그럴 때는 그런 뉴스 나오게 되면 바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은 뭐 경계감은 이때 이런 쪽의 움직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국내 입장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리오프닝의 효과를 봤을 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 근데 아웃바운드는 네. 개인적으로 요즘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실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 보게 되면 상당히 위축세가
심각합니다. 예, 체감은 정말 최악으로 지금 예. 네, 근데 이게 예. 끝이냐라고 했을 때 끝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코픽스 변동은 6개월 1년짜리로 적용됩니다. 네. 내년에 더 올라가요. 더 지금보다. 올라갑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적용이 되는 게. 그러면 뭐 금리 오르는데 아직은 뭐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게 변동금리로 나와서 적용되게 되면 부담금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인바운드 쪽은 좀 그렇게 크게 크게 기대하지 말자라는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투어 쪽들은 좀 이게 인바운드 쪽에 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쪽에 대한 종목들이거든요. 이쪽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바운드 쪽은 괜찮다. 인바운드 쪽은 차라리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돼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만간 혹시나 열리게 되면 이제 격리가 3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리게 되면은 갔다가 물건 가지고 와서 3일 뒤에 바로 판다. 다이공들이죠. 이분들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면세점에 예전처럼 번호표 받고 줄을 쫙 쓰는 과정들이 나온다. 물론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는 많을 겁니다만 네. 그런 게 어떤 시초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될 수 있는 요지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차라리 노린다고 하게 되면 이런 인바운드 쪽의 흐름들을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가 조금 더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던 탓인지 먼저 움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과 또 살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여기 네. 사도 될 만큼의 매력도도 갖춘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 다이공이니까 네. 면세점이죠. 그렇죠. 면세점의 대표 주자 뭐 호텔신라 정도가 그나마 좀 강하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대한 변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또 오면은 오랜만에 제주도 한번 가봐야지. 네, 롯데관광개발에 또 외국인 카지노도 있죠. 네. 이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수급은 숏 커버링입니다. 정확하게는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일단 변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하는데 요게 27일 끝나게 되면 딱 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를 그러니까 숏 커버링이 지금 들어오는 종목들은 27일 이후를 노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 27일 기억을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해두시고요. 저희 하나 더 키워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쪽 조명을 해볼까 봐요.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알고 있었고 새로운 사실 때문에 내린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헤드라인에는 마이크론 많이 내렸다. 그 영향권에 있다. 업황, 뭐 영업 손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여기도 어둡네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울한 것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오늘 좀 그렇네요. 예. 네, 우울한 얘기 빼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선 네.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기회 요인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위축되는 거 솔직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도움일까요, 안 도움일까요? 반반? 저는 도움이 될 수 오히려 이제 업황을 그러니까 가장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게 되면 쫄리면 이거 너무 소모구에 쫄리면 접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받는 쪽이 패를 내려놓게 되는 게 카드의 원리니까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봤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뭐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의 주가나 네. 실적이나 영업이익의 추이들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90%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방향성 이후에 탄력을 가져갈 때는 훨씬 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바뀝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이죠. 네. 그런 쪽을 바라보게 되면 뭐 업황의 터널 다 아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재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재고는 아마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재고는 정점에서 빠지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야 이제 돌아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최근에 나왔던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MAC라고 그러죠. 네네. AMAT 이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오스틴 공장 쪽 바로 딱 붙어서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증설이면은 지금 뭐 기댈 만한 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밖에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스틴 공장이면은 미국에서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장비에 투자가 들어가면 증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불확인되는데 여기서 투자를 하고 있다. 뭐로 의미를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아마 삼성전자의 역할론도 미국 쪽에서 이제 커가는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불황에 투자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뭐 계산기 안 따지고 했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반도체 보면은 옛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냥 하이닉스 시절에 네. 불황이었을 때도 보면은 그때가 가장 많은 투자가 단행되었던 때가 가장 어두운 때였다라는 그 기억을 또 다른 아이디어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설명하시는 분도 지금은 조금은 계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나가야 되겠지만 네. 지금 불황의 터널 안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때 어떤 전략, 아예 지겨워서 못하겠어 보다 그래? 업황이 저점이라는데? 라고 약간 반전의 대응을 하는 게 경기민감주의 대표주자 반도체는 맞다라는 네. 쪽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루한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고정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매수가를 고정시키지 마시고 잘게 나눠서 하겠다. 보통 나는 한 3번 나눠 매수해. 이거 말고 한 10번, 뭐 15번 매수하겠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 종목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동향을 봤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 향 쪽에 나가는 대표적인 팹을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클린룸 먼저 건설 들어오죠. 네. 한양 ENG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실적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기대감에도 베팅을 해야 되고 불황에도 베팅을 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마련을 좀 해주세요, 대표님. 저랑 이따가 좀 기다리셨다가. 네네네. 원픽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이라서 원픽 고르시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신중하게 그래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요. 참고해서 들어주시죠. 오늘 대표님의 원픽은요? 네, 오늘 원픽은 7개입니다. 7개요. 하나, 그러면 둘, 셋, 저희가 네. 시간이 아, 그중에서 예. 가장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뭐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성장한다라는 괜찮다. 쪽에서 말씀드렸던 재룡전기는 수출 지표 여전히 잘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 기회로 봤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11,000원대 밑에서 출렁임 나오는 자리를 보고 거기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저항권은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게 또 확인되는 내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원픽 재룡 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